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특히 조직을 이끌고 또 특히 국가 지도자는 가지고 있어야 할 특성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책임 정치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내각제도 책임 정치의 일환입니다. 잘못하면은 해산해가지고 다시 뽑고 뭐 대통령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의 이런 일 때문에 더 강력하게 국가를 통제해서 나가야 되는데 네. 정말 한동훈이가 제대로만 해서면은 오늘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할 때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네. 우리 방송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국힘당이 우리와 손을 잡고 함께 갔으면은 200석 보수 우파가 200석 맞아요. 달성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목사님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하듯이 네. 전부 상향식, 하향식이 아니라 사양식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전 총선에서도 공천 때문에 공천 잘못으로 아주 여소야대가 넘어가 버렸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본인이 책임지고 나이도 젊으니까 나가서 해야 되죠. 그런데 또 당대표로 와서 네. 계속해서 우리를 거꾸로 몰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계엄 상황이 올 때에 탄핵 상황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책임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참 이해가 안 되고 국힘당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한동훈은 조금 더 가서 뭐 공부를 하든지 하고 돌아오든지 돌아올 것도 저는 뭐 사람 안 변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릇이나 이런 것이 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정치 지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싸웠잖아요. 그게 이번에도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 때 김문수 후보가 할 때 네. 후보 2번 후보 옷도 안 입고 그렇죠. 자기 선거운동 했습니다. 그렇지. 자기 선거운동했지. 결국은. 저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도둑놈은 끝까지 도둑놈이고 우리 국민들 홍범도 그런데 한동훈 이놈이 아직도 대통령 되는 꿈을 안 버리고 지금 또 당 대표 선거에 또 나온단 말이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지금?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항할 만한 뚜렷한 주자가 없으니까 지금 뭐 시민단체 보수 시민단체들이 김문수를 지금 나가라 해가지고 한동훈이 완전 끝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김문수 가지고 뜸을 들이는 이제 언제 모르게 결정을 아주 모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한동훈과 일당들과 완전 결별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희망 없습니다. 아니 김문수하고 한동훈하고 붙으면 당 대표 선거 붙으면 누가 이까?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김문수가 뭐 이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42%. 아니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게 정상이죠.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게 정상이고 이겨으로 해서 이제 한동훈은 완전 당내에 아주 비주를 전락하든지 이탈해가지고 자기 지지하는 세력 한 20여 명 들어나가지고 딴 당을 차리든지 뭐 그렇게 할 일이고 그리고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도 계속 표 떨어진 소리만 하고 당 20%만 하면 뭐 윤석열하고 결별해라 정강훈하고 결별해라 맨날 이 나발 부르 되겠잖아요 이 인간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저것들이 저리 된 거예요 이번에. 같은 홍씨니까 하와이 있는 홍준표에 대해서 홍준표는 또 왜 따위 소리예요? 그러니까 참 같은 우리 남양 홍가의 그 명예를 갖다가 아주 참 실추시킨 인물로 좀 격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물이 대구시장 자리를 던져놓고 이 대권 후보 나올 때는 지가 될 줄 알았거든. 그렇지. 대가 되면은 지가 이긴다 생각하고 그랬지만은 아니 뭐 사람이 양식이 있으면은 그래 국민의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검사로 있다가 그냥 은퇴해가지고 변호사로 일생을 살 사람이 그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서 좋은 일을 다 했잖아요.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대구시장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이번에도 정정당당하게 결합가지고 졌으면은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 김문수 후보의 그 팔을 들고 전국을 유지했으면 게임이 어디 될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단 말이야. 그렇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위인이 못 되는 것도 이번에 가가지고 말한 꼬락서리를 보니까 뭐 이준석이가 차세대를 투자하는 기다. 이준석 찍으면 이 되지도 않은 이런 망발을 내놓고 노조 마가지고는 계속해가지고 국민의힘은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해가지고 위원 정당 내가 해산할 정당이다 이랬다가 멀리고 돌아다니다 지금.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개망신 당해가지고 통진당처럼 해산 당해가지고 의원직 박탈 당하기 전에 다 사표 던지고 제야에 나가 투쟁하면 이제 국민들 다시 기회를 줄 거예요. 자.
자, 이제 한 5천 명이 들어왔으니까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그 자유마을 3,518명 지금 여기다가 댓글로 신고시 가세요. 어느 동의 어느 대표입니다. 이걸 신고 댓글로 여기다가 지금 3,518명의 자유마을 대표들은 신고시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실행위원장들 255명 댓글로 신고시 가세요.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게 다 점검을 다 할 테니까 방송실 요거 점검 다 해가지고 3,518개 자유마을 대표들 여기 지금 현재 이 방송에 들어와 있는지 요거 해서 통계를 나한테 알려 주시고 255개 실행위원장들 다 해주시고 20개 광역위원장들이야 뭐 당연히 들어왔겠지. 그건 뭐 점검할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이 3,518명의 자유마을 대표들 지금 사실은 저 이재명을 도태시키고 우리가 자유통일할 수 있는 길은 광화문 세력밖에 없잖아요. 응? 그리고 자유마을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유마을 3,518개 여러분들은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하여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너무 북한의 연방제를 넘겨줘야 되겠어요? 북한의 연방제를 넘겨줘야 되냐고. 그러니까는 3,518개 전부 다 여기 지금 댓글로 신고하세요. 댓글로 신고 다 해가지고 이게 신고가 다 되면 내가 또 그 지난주에 이번 주에 우리 자유마을 대회에서 그 지시한 거 그 내용대로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황교안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도 광화문이 맞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응? 그렇죠. 그 문재인 정권 동안에 네. 우리가 광화문을 내주고 해서면 사실 뭐 붙어보지도 못했죠. 그렇죠. 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이유는 원래 정권을 보면 두 번씩 가거든. 두 번씩 가다가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한번 하고 바로 우리 광화문 운동이 완전히 그냥 광화문을 점령해가지고 원래 그 광화문은 민노총의 자리였었잖아요. 네. 예. 우리가 광화문을 점령해서 네.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모든 악조건을 다 극복하고 뭐 경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쟁인데 최대 전쟁이고 이념 전쟁이고 예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뭉치지 못했다는 게 예?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예. 저하고 싸울 때는 모든 걸 합심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 점에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네. 자, 통역단 사건 그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통역단 사건 내가 했던 말을 거듭하는 이유는 어제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사도 바울이 한 말대로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통역단 사건을 다시 비쳤는데 이 통역단 사건은 뭐냐면은 결국은 북한이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못했으니까.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부산하고 대구 빼고는 홍동영 목사님. 예. 다부동 정투라고 알아요? 다부동 뭐 우리 집에서 10분만 가면 되니까 자주 갑니다 그게. 자주 가? 요즘은 저 이승만 대통령 동상, 백선엽 동상, 뭐 트루만 동상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게. 서 있죠. 예. 그런데 이 백선엽 장군이 만주 공관학교 출신이잖아. 출신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만약에 등을 돌리면 뒤에 있는 자기 부하들 보고 나한테 총을 쏘라. 이게 뭐냐면 후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전투, 다부동 전투에서 밀려버리면 끝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백선엽 장군이 이게 내가 만약에 등을 돌리거든 뒤에 있는 우리 병사들이 누구든지 나를 총을 쏴라. 이래가지고 방어된 것이 결국은 다부동입니다. 다부동이죠. 야. 그때 이제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무자들이 일반 민간인들이죠. 그 뭐 정신밥 주먹밥하고 뭐 이제 탄약 같은 짊어지고 다 후속 뒤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때. 그 군인들만 싸운 게 아니고 대구 시민들도 같이 싸운 거예요 그때. 그렇지. 그런 그 치열한 싸움을 통해 가지고 참 그 고개 다부동 고개만 넘어가면 곧바로 이른막길로 대구로 그 밀어오는 게거든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막은 거기에서 이제 낙동강까지 이어집니다 그 전선이. 그렇지. 낙동강 철교인데 그까지 이어지면서 낙동강 건너편에 B29가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거기 이민구들을 갖다가 막 때리고 해가지고 낙동강 못 건너가고 소위 말하는 그때 이제 인천 상륙작전 되어지면서 그들 거기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전우의 시처럼
5천을 넘고 넘어고 배경이 1소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낙동강가 자리 거라 나는. 그래서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에 실패하니까 아 이걸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뭐냐 대한민국 안에다가 북한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시도한 것이 통일당 사건이에요. 예. 통일당 사건 저거 보세요. 저거 김종태가 저거 대장이었었거든. 저 사람도 영천 사람이죠. 다 영천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김문수가요. 김문수가 영천이잖아. 영천이죠. 그러니까 난 이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아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초기에 이제 잡아를 하는가. 좌파로 간 게. 그 다음에 이제 김진락 사형, 이문규 사형 다 사형당했단 말이야. 그 유명한 이제 신영복이 나오잖아요. 여기 신영복. 신영복, 박성준, 한명숙 관계죠. 한명수하고 박성준하고 부부 아니야 부부. 부부인데 그래 평택 그 저 미군 부대 만들 때에 한명숙이는 총리를 있고, 그렇지. 신영복이는 저 박성준이는 대모하는 데 앞장서고, 그러면. 총리가 되면 서로 총리 입장에서는 공권력을 막아야 될 입장이고, 그렇지. 저것들은 남편은 그거 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참 희한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니 그러면 집에 가서 부부간에 저녁에 가서 예. 서로 뭐라고 말했을까? 좀 살살하지 가겠지. 아니 한명숙이는 총리가 돼가지고 그 평택 미군 기지를 이제 막아야 되고 데모하는 걸 막아야 되고 박성준은 데모하는데 앞장 대장이 되고 그렇죠. 예. 부부간에 말이야 그러니까 개판인가 이 대한민국이 말이야 그러니까 개판이야. 지금 현재 그 옆에 기세주의라는 사람도 딸내미 김호란이 있잖아. 저 사람도 그 저 현 정권에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도 뭡니까 그 맞아. 보건 그 단체 상당한 요직을 지금도 하고 있을걸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점령을 못하니까 대한민국 안에다가 대한민국 정부를 세운다. 이게 바로 통역당 사건이에요. 지하당 사건이고 뭐 지하 정부택이지 저게.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계속 또 이루어진 것이 민중당 사건. 그다음에 이제 최초로 국회에 들어간 것이 이석기 정당. 이석기 정당이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6.25 전쟁을 실패하니까 끊임없이 대한민국 안에다가 이 북한의 정부를 세우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국회에다가 진입시키는 것이 이석기 정당이란 말이에요. 이석기 지금 정당. 가장 완벽하게 지금 되어진 거죠. 완성거의 된 거죠 지금. 네. 근데 지금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사실은 거의 이제 절반은 그걸 이제 가짜라고 생각해요. 왜? 이거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생각해요. 절반은 더불어민주당에.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니들 가짜다 이거야 니들.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공수부대를 덮쳤고 국회를 덮쳤다. 국회 니들 가짜 국회의원이다 이거지. 근데 지금 역습당해가지고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거꾸로. 뭐 일거에 척결한다. 도로 일거에 우파가 척결하게 되어 있으니 지금 여기에 다시 우리가 지금 저 복수 혈전을 하지 아니하면 지금 날 완전 몰살하는 거예요 지금. 황 전 장군님. 사실은 그때요 비상계엄을 할 것이 아니고 정식계엄을 해버렸어요. 정식계엄을 해버렸으면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을 텐데 말이야. 정식계엄을 말이야.